현재 바이낸스에서 리플의 300배가 넘는 거래를 개시하고 있습니다. XRP가 공급이 박살나게 된다는 것이죠. 세계 최대 거래소 바이낸스에서 리플 XRP를 중심으로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지금 바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문구 절대로 가볍게 넘기시면 안됩니다. 온도와 바이낸스는 수억 명의 사용자에게 토큰화된 증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건 단순한 상장 공지가 아닙니다. 암호화폐 거래소가 증권을 유통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첫 번째 질문, 왜 굳이 증권일까요? 코인만으로도 충분히 수익이 나고 있는데 왜 규제 리스크가 가장 큰 영역으로 들어갈까요? 정답은 간단합니다. 증권은 코인보다 훨씬 더 큰 시장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중에서도 가장 크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유동성이 큰 자산, 바로 미국의 국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방금 말씀드린 온도의 정체가 나옵니다. 온도는 단순히 토큰 프로젝트가 아니라 미국 국채를 토큰화하는 데 특화된 플랫폼이죠. 즉, 바이낸스와 온도 파이낸스가 협력을 하여 전 세계 최대 유동성 허브를 통해 미국 국채를 온체인으로 풀겠다라는 구조인 겁니다. 여기서부터 질문이 한 가지 생기죠. 그렇다면 바이낸스에서 온도 파이낸스의 미국 국채가 거래가 된다면 이 토큰화된 국채는 어디에서 발행이 되고 어디에서 유통이 될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XRP 레저가 등장을 합니다. 현재 화면을 보시면 온도 파이낸스의 공식 홈페이지거든요. 하단 파트너 영역을 보시면 리플이 명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해석이 아닙니다. 공식 홈페이지에 정식으로 명시가 된 내용입니다. 온도 파이낸스는 진작부터 리플과 인프라 협력 관계에 있었다는 거죠. 팩트 맞습니다. 그 다음 온도의 기술 설명을 보시면 토큰화된 미국 국채와 스테이블 코인의 즉시 발행 및 상환도 나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는 이름, 바로 RLUSD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온도의 토큰화된 미국 국채를 XRP 레저상에서 지원이 되고 있고 그 결제에 RLUSD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즉, 온도 파이낸스에서 토큰화된 미국 국채는 이미 XRP 레저상에서 RLUSD를 통해 거래 및 정산 구조가 형성이 되어가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낸스는 최근 RLUSD를 상장시켰다는 거죠. 단순 스테이블 코인 추가가 아니라 미국 국채 시장을 노리고 XRP 레저 기반 달러 레이를 거래소 안으로 들여왔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런 질문도 생길 수 있습니다. 다른 체인들도 있고 또 다른 스테이블 코인들도 많은데 왜 하필 XRP 레저, 즉 리플 레저냐? 왜 리플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하냐는 겁니다. 최근 토큰화된 미국 국채 시장에서 XRP 레저의 점유율은 무려 63%를 돌파를 했습니다. 이 말은 곧 이미 국채 토큰화 레이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네트워크 중 하나가 XRP 레저라는 뜻입니다. XRP 레저 기반 토큰화된 미국 국채가 단 2달 만에 규모가 2배로 늘어났습니다. 이건 단순한 숫자 증거가 아닙니다. 기관 자금이 실제로 XRP 기반 국제 인프라로 급격하게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XRP 레저는 이미 토큰화된 미국 국제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확보를 했고 기관 상품이 실제로 올라오고 있으며 그 결제 레일로 RLUSD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미 재무부 자료에 따르면 미국 국채 시장은 약 28조 달러에 육박합니다. 원화로 환산을 한다면 4경 원이 넘는 초대형 시장이죠. 현재 XRP의 시가총액이 약 120조 원 수준인데 미국 국채 시장은 그 300배가 훨씬 넘는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이건 코인 내부 자금이 아니라 전통 금융의 거대한 자금풀이 온체인으로 연결이 될 수도 있는 영역이라는 겁니다. XRP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거래는 XRP가 수수료로 소각이 됩니다. 지금은 체감이 적을 수 있지만 토큰화된 미국 국채 같은 대형 자산이 XRP 레저 위에서 유통이 되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될지 다들 감이 오시죠? 이야기가 완전 달라진다는 겁니다. 거래가 늘어날수록 소각은 누적이 됩니다. 공급은 고정이 되어 있고 소각은 계속 발생합니다. 이 정도 구조라면 가격은 이미 반응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가격에 딱히 힘이 없죠. 그렇게 단기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현재 미결제 약정이 서서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눌려 있는데 미결제 약정이 먼저 늘어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내부에서는 포지션이 쌓여가며 에너지가 축적이 되고 있다는 뜻이죠. 이런 구간은 고점이 아니라 바닥권에서 자주 나옵니다. 현재 숏 포지션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죠.
시장은 더 하락에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하게도 가격은 더 이상 강하게 밀리고 있지 않죠. 바이낸스 XRP 보유량은 급격하게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던질 수 있는 물량이 거래소 밖으로 빠져나가고 있죠. 매도 압력이 약화가 되고 있다는 뜻이죠. 숏은 쌓여가고 있고 거래소 물량은 줄어들고 가격은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버티고 있습니다. 하락 조건은 약해지고 있는데 하락에 베팅한 포지션만 과밀해지고 있습니다. 이 상태가 지속이 된다면 남은 시나리오는 딱 한 가지죠. 숏 포지션 연쇄 청산. 청산은 자동 매수로 전환이 됩니다. 가격이 올라서 청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청산이 발행하면서 가격이 밀려 올라가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장기 구조는 살아있고 단기 구조는 압축되고 있습니다. 내일 당장 폭등한다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구조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누가 끝까지 버틸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구간일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구간이 항상 가장 큰 움직임의 출발점이었습니다. 물론 지금 XRP에게는 본질적인 리스크가 한 가지 존재합니다. 바로 2월 말부터 시작이 될 대규모 락업 해제 일정인데요. 락업 해제가 뭔지는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기업과 고래들에게 투자 대가로 지급이 된 물량이 시장에서 매도가 가능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 풀리느냐 보다도 풀린 물량 중에서 실제로 얼마나 매도가 되느냐입니다. 그동안 리플 XRP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락업 해제 물량 중 대규모 매도가 발생했을 때는 항상 큰 가격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리플 XRP에 투자하고 있는 VC들의 트랜잭션과 포트폴리오를 보셔도 아시겠지만 갤럭시 캐피탈, SBI 홀딩스, 블랙록, 소프트뱅크, 판테라 캐피탈 등등 여러 많은 기업들이 참여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기업들 같은 경우 클래리티 법안이 지연이 되면서 시장 리스크 회피 차원에서 덤프 물량을 매도했고 그로 인해 가격 하락과 눌림이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홀더분들 입장에서는 락업 해제 물량 매도가 반복이 되면서 기관 자금 유출과 가격 하락이 이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고민이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리플 XRP는 조만간 큰 가격 상승과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중요한 재단 일정과 온체인 데이터가 존재합니다. 그동안 덤프 물량 매도로 인해 가격 하락이 불가피했지만 이제는 매도 가능한 물량이 상당 부분 소화되면서 매도 압력이 크게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클래리티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그동안 유출이 되었던 기관 자금이 조금씩 유입세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아직 매도가 되지 않은 대규모 XRP 물량이 재단의 락업 해제 일정에 맞춰 거래소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들으면 그럼 매도 물량이 늘어나서 악재 아닌가요? 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기업과 고래들도 락업 해제 물량을 유리하게 매도하기 위해서는 큰 가격 상승과 반등을 반드시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죠. 과거에도 큰 논란이 있었습니다. 재단이 협업 기관들에게 락업 일정을 공개하고 일정 전에 가격 상승 기대감을 조성한 뒤 고점에서 매도를 해 수익을 실현을 했다는 의혹입니다. 재단은 투자를 더 받기 위해 가격을 상승시키고 기관들은 차익 실현을 하고 개인 투자자들이 그 고점에서 물량을 받아내는 구조였다는 거죠. 실제로 재단 일정 전에는 항상 큰 가격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차익 실현과 함께 하락이 반복이 되었죠. 그럼에도 제가 조만간 큰 가격 상승과 반등이 나올 것이라고 이야기 드리는 이유는 지금은 매도 압력이 상당 부분 해소된 상태이고 기관 자금이 다시 유입이 되고 있으며 아직 매도되지 않은 물량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기업과 고래들은 자신들의 물량을 유리하게 매도하기 위해서라도 상승 구간을 무조건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에서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가격 상승과 반등이 나올 때 반드시 고점에서 락업 일정 전에 매도해야 한다는 점이죠. 욕심 때문에 매도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또 한 번 대규모 락업 해제 물량으로 인해 큰 하락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락업 해제는 원래 투자자 보호 목적이지만 정보를 모르는 개인 투자자들은 올라갈 때 매수를 하고 떨어질 때 매도를 하며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리플 XRP 커뮤니티에서 초기부터 활동을 하며 재단 일정과 VC 트랜잭션, 포트폴리오들을 모조리 분석을 해왔습니다. 이 정보들을 통해 락업 해제 일정 전 가격 상승 구간에서 목표를 매도하고 락업 해제 이후 덤프 물량 소화가 된 후 재매수 타이밍을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영상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싶지만 이 정보를 영상에서 공개해버렸다가 재단이나 기관 투자자들이 해당 내용을 알게 된다면 가격을 펌핑시키는 일정 자체를 변경해버릴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 자체가 오염이 되는 겁니다. 아예 모르면 몰랐지 잘못된 정보를 믿고 있다면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는 불상사가 벌어질 수도 있으니 상단부에 제 개인 번호 남겨둘게요. 이쪽으로 리플이라고 2글자 남겨주시면 확실한 일정이 나왔을 때 일정 및 정보를 바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막대한 정보를 제공을 해드리는데 솔직히 저도 그냥 드릴 수는 없겠죠. 물론 금전적인 요구는 절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간단하게 제 채널의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신청했습니다 라고 남겨주시면 제 구독자님이신 거 확인한 후 해당 정보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는 해당 정보를 빌미로 멤버십 가입 유도나 금전적인 요구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세요. 그리고 간혹 제게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해당 락업 해제 관련 이슈로 그냥 리플에 투자를 했던 기업들이 거래소로 물량을 옮기는 걸 수도 있지 않느냐 라는 질문들을 주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몇 개의 기업만 물량을 옮긴다면 기업 사정에 의해서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가 지금 보여드린 정보들은 XRP에 투자한 모든 기업들과 고래들이 하락 이후 또는 락업 해제 일정 전마다 거래소로 물량을 옮기는 타이밍과 패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개인이 아니라 기업들이기 때문에 재단 일정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죠. 즉 그 타이밍에 맞게 고점에서 매도, 수익 실현을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개인은 기관과 고래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이용을 해서 수익을 가져가야만 합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